조국 후보자의 정말 그 아킬레스건은 사모펀드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자, 민정수석 재직하면서 사모펀드에 조국 후보자 가족이 10억 5천만 원 투자한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저는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사모펀드라는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오촌 조카가 이 펀드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촌 조카가 나한테 그냥 코링크를 소개해줘서 나는 그냥 투자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는 오촌 조카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코링크에 2017년 7월 달에 투자를 했다 그래요. 저는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도 이게 거짓말인지가 분간이 안 될 정도의 이젠 그런 수준에 정말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자, 김민지 기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자꾸 조국 후보자가 막 거짓말하고 있다, 거짓말이야, 뭐 노래까지 틀던데 이게 뭘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해서 조 후보자가 간담회를 통해서 예. 코링크, 그러니까 운영회사 이름도 몰랐고 특히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런데 한국당은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는 2012년 한참 논란이 됐던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매각 이런 사태를 비판하면서 그때 외환은행 주식 갖기 운동 이런 거에 동참했습니다.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금융노조를 찾아서 당시에 론스타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이러면서 외환은행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으면서도 사모펀드가 뭔지도 잘 이번에 몰랐다. 알았다. 이제 와서 해명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자, 조국 후보자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요. 또 다른 좀 의혹, 좀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걸까요?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지난 3월 달에 공개된 관보에 보면은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이름으로 배우자랑 장녀, 장남 이렇게 재산이 이제 투자가 돼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관보를 보진 못했습니다. 제 기록도 잘 안 납니다만은 개별적으로 어떤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주식을 갖고 있는 걸 제가 몰랐거든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당시에 코링크 내용을 정말 보지 못하셨습니까? 분명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요. 그걸 왜 몰랐나 그러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조국 후보자가 아니 이거 사모펀드 그 운용사인 코링크라는 회사를 내가 이번에 인사검증 준비하면서 알게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왜 본인 재산 신고하잖아요. 재산 신고. 관보에 그게 게재가 되는데 그 본인 재산 신고할 때 부인, 딸, 아들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해서 3차례나 등장하는데 본인의 재산 신고 내용을 본인이 몰랐다? 이게 좀 납득이 안 간다 이런 겁니까? 전혀 납득이 안 가죠. 어허. 자, 이 2017년 5월에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돼요. 예.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니까 매년 재산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재산신고를 그러면은 본인이 했기 때문에 관보에 올라갔을 거예요. 예. 근데 조국 후보자는 관보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내용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은 재산신고를 본인이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허. 그리고 관보를 꼭 봐야 될 사람은 민정수석이에요. 왜? 다른 사람 후보자들의 검증을 위해서라도 관보를 꼼꼼하게 봐야 될 사람은 민정수석인 거죠. 네. 안 봤다면 직무유기. 그 수많은 후보자가 왜 낙마했을까? 여기에 이해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후보자 재산 검증 동의서에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코링크를 못 들어봤다? 사모펀드 못 들어봤다? 그러면 그 동의서는 누가 썼을까요? 어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이에요. 예. 그래서 저 나홀로 기자회견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제가 사법시험 하기 전에 그 법원행시를 합격해서 사무관으로 한 2년 근무를 했는데요. 그거 하는 동안 이 재산 신고할 때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 총각 있어봤자 마이너스 100밖에 없는데 예. 그거 깨알같이 하나하나 다 써야 됩니다. 어허. 그거 쓸 때 정말 이걸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굉장히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10년 전도 아니고
1년, 2년 전에 했는 것을 본인 내용을 모른다? 그리고 본인 재산이 뭐 수조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굉장히 많습니다만, 네. 50몇 억 되는 재산 중에 10억이 넘는 재산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히 신고를 해놓고 그걸 모른다는 것이 예. 과연 상식에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관보를 못 받다, 그것도 문제라면 재불찰이다. 네. 이 말로 도저히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죠. 넘어가겠다. 이를테면 이 펀드, 사모펀드는 아마도 검찰이 가장 주시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딸의 대학 입시 의혹 부분은 도덕성에 관한 문제라면 예. 범법 위법 여부가 드러나는 것은 아마 사모펀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자, 사모펀드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해외로 사실상의 도피성 출국을 한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보다도 알 수 있고 저는 두 가지가 핵심일 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자, 펀드 운용에 사실상 가족 펀드였잖아요. 펀드 운용에 가족들이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다음에 펀드 운용과 또 투자자가 이게 사실 겹치게 나오게 되면은 이 부분 또한 역시 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게 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범법 여부라든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불찰이다, 못 봤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상은 하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여당에서는 김민지 기자, 윤석열 검찰관, 지금 검찰이 조국 후보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왜 맹 비판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언론들이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검찰 수사 내용이 그대로 보도가 되는 것, 여기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항의하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관계인들을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 관련된 정보가 계속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아시겠지만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실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자, 이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 윤석열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오상방위라고. 이게 이제 그제자 아마 중앙일보 칼럼에 실린 내용인데요. 자, 여권에서 윤석열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오상방위란 말이 생각난다. 오상방위가 뭘까요? 밤길에 만난 사람을 강도로 잘못 알고 정당 방위하듯이 상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집권층의 윤석열 공격은 오상방위와 같다. 예. 이게 우리 법조계에서 전설처럼 얘기하고 있는 조국 교수에 대한 그 얘기인데요. 예. 조국 교수님이 전공이 뭐죠? 형법 아닙니까? 형법. 그래서 서울법대 학생들에게 학부 수업을 하는데 오상방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 뭐 얘기를 하다가 그거 우리 법전에 있지 하면서 탁 폈는데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형법에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이런 건 있지만 예. 오상방위라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법 교수님이 그것이 조문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예. 결국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실력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번에 칼럼은 뭐냐면은 오상방위는 뭐냐면은 방위할 상황이 아닌데 쉽게 말하면 누가 뭐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마치 도둑이 들어온 것처럼 해서 집에 놀러 온 사람을 때려서 사람을 어떻게 다치게 했다. 그런 상황을 쉽게 말하면 오상방위라는 번지수 것이죠. 잔물 찝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계속 밀고 나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이 이른바 이 조국 교수의 오상방위 사건이라는 것과 재미있게 겹쳤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아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회자됐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초인종을 우리 집에 누가 눌렀어요. 네. 그런데 강도가 찾아온 줄 알고 가서 때리는 것. 이런 게 오상방위인 거예요. 그런 거죠. 정당방위를 헷갈려하는 것. 그런데 제가 20년 이상 수사검사들에게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지금까지 오상방위를 수사해본 경험이 없대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정도로 지금 정부 여당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나라를 어지럽힌다. 아까 이재정 대변인처럼 제대로 알고 해라. 야당의 저격수도 야당의 스피커 되지 마라. 이런 게 바로 전형적인 오상방위에 비유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보니까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오케이, 좋아요. 조국 후보자 법무부 장관 되는데 이상 없습니다. 찬성 의견이 46.1이고요. 아이고, 이렇게 흠 많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다고요? 안 됩니다. 반대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51.5%. 5.4%포인트 차입니다. 오차 범위 이내에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찬반 여론이. 어쨌든 반대가 좀 높고요. 다음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자, 이 흥미로운 조사가 바로 이겁니다. 그제 조국 후보자가 나홀로 기자간담회를 가졌잖아요. 그러면 그 기자간담회를 본 사람들, 시청한 사람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돌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청한 사람들은 반대합니다가 45.7이고요. 찬성합니다라는 의견이 조금 높았어요. 53.4. 그날 나홀로 기자간담회 안 봤어. 미시청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반대가 찬성보다 높았습니다. 이런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